안녕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 또는 전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밤에 잠은 잘 자시나요? 저는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이렇게 잠 못 드는 날이 한참 될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절기상 입추도 지나고요. 매주 핫한 서늘한 또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일상들을 살고 있습니다. 인천튜브도 여러분들과 함께 반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방송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만 추천을 드리자면요.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직도 빨간 버튼인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의 귀를 좀 즐겁게 하는 일들을 좀 해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을 모시기 전에 저희 인천튜브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출연자분이 모르실 것도 같아서 저희 방송 먼저 소개하고 오겠습니다. 광고 보내주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영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보셨나요? 저희 인천튜브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인천에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또는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송들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들, 아직도 좀 정체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구독자도 좀 있고, 예, 조회수도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성원들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태워주실 오늘 출연자분은요, 이 모든 걸 잊게 해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즐겁게요.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정말 즐거운지. 예, 오늘 출연해 주시는 분은요, 재즈펍 G샵 하우스의 김희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훈 선생님, 김희동 대표님. 제가 사진으로만 뵀을 때, 재즈?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는 제가 악기를 들고 있어서 정말 전문 음악인처럼 멋있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예, 그런 게 있는데 과연 미리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은요, 자기소개를 자기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듣고 저의 이 생각을 조금 더 변화를 시켜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준비되셨나요? 네. 네, 카메라 보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곳에 불러주셔서 출연하게 돼서 또 저의 얘기와 또 인천 음악 얘기 또 재즈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연수구 청학동에서 재즈펍 G샵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휘동입니다. 그동안 인천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나름 재즈 관련 또 음악 관련 또 일들을 또한 직접 프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함께 연주도 하고 음악 활동을 많이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또 저희에게도 또 우리 인천 문화갤러리 인천 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재즈 클럽에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김희동 대표님에 대해서 좀 알기에는 부족한 점이 좀 많은데 이거를 또 이제 채워주실 분은 모신 우리 선생님께서, 김병훈 선생님께서 좀 더 추가를 해주셔야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되신 거죠? 준비는 늘 하고 있죠. 네, 우리 김희동 대표님은 겸손의 말씀을 하셨는데 꽤 오래전서부터 이 음악, 특히 재즈 음악의 큰 어떤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 획을 긋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마칭 밴드부터 시작해 갖고선 악기를 다루시면서 그 대부분 보면은 거기를 그 한때 하시던 분들이 떠나시잖아요. 근데 꾸준히 음악과 특히 재즈와 연을 끊지 않으시고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들이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좋은 분들이 재즈를 하실 수 있게끔 기획을 하신다든가 어떤 그 공연의 장을 만든다든가 지금 방금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G샵이라는 어떤 팝을 운영하시는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재즈 음악과 거리를 두지 않으려고 함께 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지금 저하고의 어떤 인연은 한 20년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그동안 뭐 곁에서 저거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봤을 때 늘 이 재즈 음악 그리고 이 재즈 속에는 늘 우리 김희동 대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의 재즈 음악 그러면 김희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서 우리 인천 튜브에서 어떤 기획 시리즈로다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기획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되질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계속 되지는 부분이니까. 예, 방송을 빌어서 저희 김 PD님한테 막 PD한테 막 이렇게 푸시업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사전에 저희 그 대본상에는 재즈 음악가라고 했는데 겸손이실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나는 음악가라고 하기는 그렇다 기획자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김병원 선생님 말씀에 의하시면 이렇게 활동을 좀 길게 오랫동안 또 다방면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만한 걸 좀. 네. 김병선 선생님께서 감히 이렇게 뭐 재즈의 또 뭐 인천 대표라고 해야 그런 거는 아니고 또 뮤지션이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본을 보지 말때 음악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제 빼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기획자라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나름 오랫동안 뭐 음악도 재즈 네네네. 관련된 부분의 기획들을 여러 가지를 좀 해왔고요. 네네. 처음 이제 시작된 게 97년도 그 연수 토요문화마당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연수문화재단에서 그 전에는 인천 ITV에서도 주관하고 계속 그 연수구 문화공원에서 토요마다 펼쳐지고 있는 문화마당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 이제 그냥 개인으로 기적 시민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98년도에 인천 재즈 모임이라고 이제 재즈를 뭐 애호가들 모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정식 재즈 콘서트를 색소포니스트를 했었고요. 그 사이에 뭐 조금 이제 공백은 있지만은 2004년도에 그 사이에는 이제 그 인천의 그 대표적인 그 시민 문화 단체인 해방문화사랑회와 그 월미 토요문화마당도 했었고요. 또 해방문화사랑회가 그 기획하는 주최하는 그 프로그램에 김홍탁 선생님도 모시고 그 인천과 음악 또 김홍탁 선생님 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 문화 운동으로 같이 좀 이렇게 펼쳐 보였었고요. 2004년도에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첫 회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자원봉사 팀장으로 일에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에 하고 17년에 이제 인천 재즈 오케스트라의 모태가 되는 SNS 빅밴드와 그리고 2017년도에 인천 재즈 오케스트라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요. 인천 재즈 오케스트라요. 네네, 빅밴드. 주로 공연은 어디서 하시나요? 이런 거 하셨을 때? 주로 이제 뭐 첫 해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그리고 부평 아트센터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리고
저기 인천 아트 플랫폼 예. 거기서 했었고 인천 재즈 오케스트라로 소래 포구 축제에서도 예. 출연했었고요. 어.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2년 네네네. 쉬면서 하고 작년에 이제 좀 풀어서 하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뭐 예산이라든가 아직 뭐 공연 대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좀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네. 뭐 막 이제 뭔가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막 했을 때 코로나가 딱 네. 터져가지고 네, 또 네. 이제 조금 잠시 움츠리다가 네, 네. 제가 이렇게 연수구에 이제 방송물을 조금씩 이제 네. 케이블 TV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음악 공연도 조금씩 나오는 거 있고 네. 이 그 청학동 특히 말씀하시는 청학동 쪽이 약간 이런 활동들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이라던가 좀 이루어지는 곳 같은데 그곳에 네, 기반을 네. 두고 하시는 거죠 네네네. 지금? 저는 쭉 이제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을 이제 연수구에서 네. 연수구에서 93년부터 거의 30년을 살고 있고 사업체도 거기서 있고 그러니까는 예. 거기 살고 좀 뭐 제가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감히 뭐 인천 전체를 뭐 대표한다든가 아까 선생님처럼 뭐 인천 재즈 대표나 그렇게는 아니고 좀 아이고. 연수구의 예. 지역 이제 문화 네네. 지역 공동체의 좀 일원으로 거기다 네. 조금 뭔가 문화적인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어요. 혹시 연수구 그쪽이 좀 더 그런 걸 활동하기에 네. 어떻게 토양이나 뭐 이런 게 좀 더 좋은 것들이 있나요? 활동만들이? 네. 처음 제가 연수구에 살기 시작한 게 93년부터 첫째부터 살아서 네. 이제 신도시로서 여러 가지 공원들이 많아요. 맞아요, 공원들이 맞아요, 많아서 그 공원들에서 예. 뭔가 좀 이렇게 해보자 예. 해가지고 친구하고 이제 의기투합해서 거리음악회부터 해서 이제 연수구 문화공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근린 3호공원 예. 이제 그거를 이제 97년도에 연수 토요모다마장을 처음 하게 되면서 예. 쭉 이어서 이제 해오게 됐었죠. 혹시 그 제가 사진을 봤던 건 빅밴드에서 이렇게 네네네. 연주도 하셨는데 혹시 포지션이 네. 하는 네네. 다루시는 악기가 바리톤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이요? 네. 그 같이 뭔가를 맞춰서 그게 혼자서 솔로로도 많이 하나요? 바리톤 색소폰이? 바리톤 색소폰 솔로는 파트 부분은 별로 없고요. 네네네네. 보통은 뭐 엘토나 테너 네. 또 이제 관악기 뭐 트럼펫이나 네. 트럼본도 솔로는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곡마다 이제 스스로 이제 또 지휘자님께서 한 번씩 이제 던져주시면 하는데 네네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재즈 공부를 예. 못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솔로 부분은 네. 못하고 그냥 밑에서 받쳐주는 이제 네네. 베이스 부분이니까요. 네네. 어쩌면 그래서 연주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뭔가 이제 그 악기 자체도 혼자서 돋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뭔가를 더 도출해내는 네, 그런 네, 네. 악기인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뭔가를 도모하시고 네, 네, 같이 네. 만들어내는 게 네, 네. 더 이렇게 괜찮은 마음이 더 드시는 거 아닐까. 네네. 그래서 김병훈 선생님은 연주를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제 자기 자랑을 자꾸 이렇게 안 하시니까 김병훈 선생님이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음악은 네. 혼자서 되지는 어떤 것보다는 함께 만들어내서 합주해서 그 화음을 만들어낼 때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좀 쿵 하고 다가오잖아요. 그쵸. 그런 역할을 예. 악기뿐만 아니라 네네네. 기획 등등으로다가 해서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 김희동 대표님이 안 끼셨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제가 알고 있는 게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라는 게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리고 우선 단지 아까 이 재즈 음악을 이 음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전부 모든 것들을 이쪽에다가 맞춰서 살아오신 분, 앞으로 살아가실 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요즘 같이 잠이 안 올 때는 더워서 잠이 안 올 때는 이 재즈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면 잠이 얼마나 잘 올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 저는 재즈 음악이 갑자기 이제 여름밤에 잠 안 올 때 끈적하단 말씀하시려고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오, 저 재즈를 가장 좋아하시는 재즈 음악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너무 많겠지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김명훈 선생님부터 말하려면 머리를 그런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살짝 틀어서 김희동 대표님부터 가려고 했습니다. 네.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애정하는 곡 혹시 있으신가요? 흔히 이제 재즈를 접할 때 네. 그냥 스탠다드 그리고 음악을 뭐 좋고요. 저는 다 좋아요. 장르가 또 재즈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여름에는 이렇게 열정의 남미 라틴 음악 신나는 거 네네. 좋고 가을에는 뭐 오텀 리브스 대표적인 거죠. 네. 그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것도 좋고 아까 김배웅 선생님께서 잠 올 때 듣는 네. 뭐 이렇게 그 편안한 그 재즈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보컬이 같이 함께하는 그 재즈 음악이 이렇게 클럽에서 해봐도 그렇고 고객들이 네. 잘 접근하게 쉽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요? 보컬을 있는 네네. 재즈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듣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연주도 참 이게 그 재즈 자체가 사실은 변형도 많고 네네. 그날의 어떤 그렇죠. 변형들과 자신들의 감정들 막 이런 게 그러네요. 했어서 네, 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보컬은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맞출까? 네, 네, 네. 저걸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앞에 공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맞춰보고 오잖아요. 네, 근데 네. 저렇게 자유롭게 가는 저 스카이스를 어떻게 다 맞추고 오지? 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연장을 하시니까. 네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보면서 네. 이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참 재즈 음악은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직접 먼저 맞춰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오랫동안 재즈 밴드로서 이제 예. 같이 그 하나로 쭉 가기가 좀 힘들어요. 뭐 스케줄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 클럽에서도 보면은 그때 와서 이렇게 맞춰서 네네. 리허설 때 음향 테스트 하면서 맞춰서 어떤 약속을 하고 너 여기 나가 저기 나가 하고 그냥 자유롭게 맡겨 주면서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합을 맞춰 나가면서 앙상블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맞춰 나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공연 볼 때마다 사실은 정말 저걸 많이 합주를 하고 맞춰보고 시간을 길게 연습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보여서 저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보컬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신기한데 원래 음악을 전공하는 게 아니시라고 네네. 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재즈 쪽을 이렇게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셨다 만나게 되신 게 그럼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출발은 예. 이제 고등학교 예. 관악부, 관악부 밴드부에서 네네. 이제 색소폰 아까 얘기했던 그 바리톤 색소폰을 했었었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인연이 돼서 졸업하면서 바로 해군군악대에 지원해서 입대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입대하면서 이제 그쪽 뭐 클래식 쪽이었는데 네. 간혹 이제 그 당시에는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예. 그냥 합주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네네. 그 음악 시간에 그냥 재즈란 것이 이런 거다. 아까 저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유롭고 그때 다 다르고 똑같은 음악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 막연하게 이제 알고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듣고 지나다가 그냥 음반도 좀 듣고 뭐 제가 그러니까는 그 관악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재즈가 어떤 자기 자신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인 솔로로서 어떤 그 작곡가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개개인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음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런 게 공부를 안 했는데 재즈 음악은 공부를 많이 그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연주자로서는 포기하고 그냥 듣고 즐기면서 또 같이 함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생활 음악인이라고 붙이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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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그래도 되고요. 내가 전문 세션이나 뭐 이렇게 네, 네. 전문
연주자가 아닌 나의 생활 속에 정말 음악을 꼭 가지고 가는.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음악이 전업인 아니신 거잖아요. 본업이 네네네. 뭐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본업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대리점 운영하시나요? 네, 네, 대표로서. 차가 없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 사실 뭐 재즈 음악 하시는 분들 또 음악 하시는 분들 모두 뭐 그러시지만은 사실 좀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자기 사명감 가지고 하는데 예. 저는 또 든든한 또 이제 그 아, 경제적인 어떤 네, 받침이 네, 되는 네. 사업체가 있으니까는 아.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본업이 아닌 이건 좀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본업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끌고 가기가 이제 아무리 취미라고 해도 네네. 이렇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느 시기 정도에서는 이걸 중단하거나 그냥 그래 난 듣는 걸로 만족할 거야 뭐 이런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재즈를 하시는 것들을 내 생활로 받고 그걸 또 계속해서 이어가서 기획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이 있으심에도 다른 잡이 있지만 이걸 위해서 또 다른 기획도 하시고 공연장도 만드시고 이러는 때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재즈를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들으러 몇 군데 서울 뭐 클럽이라든가 다니다가 96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 네. 그 무주에서 무주 리조트 네네네. 무주 리조트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했었어요. 아. 8월 중순 이때쯤 한 8월 15일인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한번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아, 무주 혼자서 거기를? 네네. 네, 무주 리조트를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물론 일본의 그 히노 테루마사 트럼펫 이정식 씨도 있었었고 아시아 있었었고 거기에 근데 저도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갔었는데 네. 그 흑인 3명이 트리오로 연주를 하는데 오. 그 무주 점핑 파킹장에서 예. 그 넓은 공간이 꽉 차고 3명이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꽉 찬 소리가 나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네. 저는 이제 그걸 그날이 예. 저는 재즈를 세례를 받았다고 아. 느껴요. 오, 표현 좋아요. 네. 재즈의 세례를 받다. 예, 정말로. 네네네. 그 뮤지션이 맥코이 타이너 트리오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슴을 가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넓은 공연에서 이제 휴가차 왔던 사람들인데 그 좋은 음악을 하는데 그 넓은 공간에 중간에 처음 1부 때는 좀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있다가 중간에 예. 좀 날씨가 무즈만 해도 중간에 추워요. 네네네. 8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2부 때 이제 그 음향 바뀌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끝에서는 별로 이렇게 한 300명, 50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저는 이제 또 차 타고 인천으로 쭉 올라오면서 저런 훌륭하고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저런 공연을 송도 유원지 노을이 지는 데서 그 석양 있는 데서 그걸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러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거기서도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꿈을 네. 혹시 이루셨나요? 공연을 했나요? 조금은 이제 그 페스티벌이니까 네네. 2019년도에 이제 제가 지샵을 오픈하고 네. 거기 청학동 그 근린공원이 그 무대가 이제 세워지면서 음악공원으로 이제 이름을 명칭을 네네네. 또 짓게 되면서 거기서 연수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을 1회를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인천이 김병원 선생님 혹시 인천이 재즈가 이렇게 잘 이게 통용이 되는 그런 지역인가요? 사실은 저는 좀 좋아하기는 하지만 많이 듣거나 이렇게 공연이 있거나 그런 건 잘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네. 곳곳에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숨었어. 아니요. 곳곳에 숨었다는 것은 뭐 이렇게 그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 네.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으시고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들도 글리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쪽으로. 많이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지하회가도 있고 부평회가도 있고 특히 연수구 청학동회가도 있고 그 신포동회가도 있고 뭐 이래갖고선 여러 군데서 많이 매니아들이 모여서 좀 꾸준히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끄집어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일이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천은 재즈다. 인천의 도시의 어떤 그런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재즈하고 어울리는 도시다. 어떤 음악 도시라는 부분들이 뭐 그 비틀즈가 나왔던 뭐 리버풀이라든가 뭐 어디 또 뭐 재즈가 출생한 어떤 그 뉴올리언즈도 다 그 바다를 끼고 있고 해안을 끼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인천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울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재즈만이 아니라 이제 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도시로 이제 그 준비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숨어 있었고 아니면은 했지만 꾸준하게 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천을 이제 음악 도시로 이제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재즈만이 아니라 좀 인천이 다양한 음악이 흐르는 어떤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음악마다 색깔이 있듯이 구마다도 이렇게 색깔이 좀 있잖아요. 우리 혹시 우리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인천의 지역에 내가 생각하는 재즈랑 참 잘 어울리는 동네던 아니면은 구던 이 지역이 혹시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여기도 연수인가요? 원래는 보면은 아니요. 원래는 지금 부평이 인천 음악이 이렇게 그 출발했던 데 보면은 어떤 인천에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에스컴. 거기서 지금도 이제 부평 음악 도시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음악 창작소가 미군 부대 나가면서 거기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부평이 어떤 좀 풍물 축제도 하지만은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재즈 음악, 아니 음악 또 그룹의 어떤 그런 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좀 어울리기는 아까 제가 꿈꾸었던 그 송도라든가 그런 쪽에 어떤 그런 그 또 국제 도시니까 송도가 그렇죠? 또 재즈는 이제 국제 언어니까는 또 어울린다라고는 이제 보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 좋아하고 또는 그 분야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요거에 대한 진짜 전문가처럼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그거는 이것과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혹시 김병원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20년 전에? 네. 원래 김병원 선생님은 저 인천시에서 문화 지원 파트에서 그 뭐죠 그 문화 지원금 하는 거요. 문화예술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문화예술 진흥 기금, 문예 진흥 기금 받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찾아가서 모르니까는 이런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많이 어떤 걸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알게 되신 스토리가 또 있으시군요. 확실히 그 뭔가를 뭐 인천이 꼭 그렇다기보다 어디를 가나 뭔가를 시작할 땐 잘 모르는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하는 사람들 그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어딜 가서 누구한테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픈이 돼서 이렇게 뭔가를 좀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좀 오래 하시지 그러셨어요, 김병원 선생님. 그랬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오래 했죠. 그런가요? 저희를 지금 만나서 30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재즈 연주회장을 가서 느끼는 건데 제일 크게 느꼈었던 게 저기 인천에서 스윙 재즈 창단식을 했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하는데 재즈 오케스트라. 그게 그거였었죠. 근데 이제 스윙 재즈 그래갖고 그랬는데 우리 보통 우리 전통 음악 사물 하는 데 가서 있다가 보면은 내가 잘 모르는 곡이고 잘 모르는 음악이라도 한참 신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하잖아요. 그 재즈 그 창단식 공연장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발을 턱턱 그리고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네. 턱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 음악이 네. 이 음악이 우리의 전통 음악처럼 네. 우리하고 밀접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로구나. 음. 그래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져줄 수 있구나. 잠 안 올 때 잘 모르는 재즈 음악이라도 나름대로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오고 뭐 이러지 않. 이래서 그 재즈라는 어떤 거에 좀 잘 네. 모르면서도 들었었던 이런 거고 우리의 흥 뭐 이런 게 잘 맞았던 거. 그래서 제가 그 참 좀 그렇지만 김희동 대표님을 늘 이렇게 아유. 곁에서 이렇게 늘 했습니다. 그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재즈를 한 분이라도 이렇게 즐기고 예. 또 알게 해주니까는 그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스윙 밴드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재즈 오케스트라를 스윙 빅밴드라고도 하거든요. 스윙 이제 흔들 하면서 저절로 그냥 들썩하게 만드는 우리 뭐 이게 풍물처럼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그냥 이렇게 느끼면은 되는 게 재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내가 즐기는 거를 나의 주위와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즐긴다라는 그 하나로 얼마나 하나 되는 것 같고 네, 그 네. 즐거움을 공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람을 예, 느끼죠. 맞아요. 김병원 선생님은 평소에 원래 좋아하시던 음악은 어떤 거였어요? 좋아하시던 음악. 지난 시간에 우리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사물놀이도 있지만 혹시 그거 아주 말고 특별하게 뭐 좋아한다 뭐 이런 거보다도 가서 장소에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연주회장에 가서 앉아 있다가 보면 저 나름대로 뭐 클래식이면 클래식 저 나름대로 감상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감상하는 방법. 잘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왜 흔히들 얘기하는 클래식은 뭐 몇 악장 끝나고 났을 때 박수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알고 보면 쉽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 저 나름대로 그냥 상상을 해요. 혼자서 예. 저 음악이 나오면은 지금 내가 저기 넓은 초원 위에 올라가고 혼자 뭐 이러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음악이 그거 같아요. 거기에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윙 재즈 그 공연장에서도 네네. 나도 모르게 발바닥을 툭툭툭툭 하고 옆으로 기우뚱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어떤 게 이러한 것이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 사물 가서 치는 거 보면은 그냥 동실동실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음악을 뭐 특별하게 뭘 좋아하고 요즘은 트로트가 좀 가까워요. 네.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좋은 건데 이런 거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 그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김희동 선생님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본업과 부업은 제가 알기로는 바뀐 거예요. 음악이 본업이고 저쪽에 사업은 부업이에요. 이 음악을 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네네. 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음악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집에서 이 소리를 들으시면은 뭐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 가까이 못 갈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부분이 조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꿈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네. 그 꿈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뭐 기반을 닦고 또 거기 투입을 하고 하는 것들이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또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혹시 그 아까 저희 말하기로 했던 그 G샵 하우스 이거는 혹시 몇 년 정도 됐나요? 여기가 꾸려진 가?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오, 코로나가 있기 바로 한 2년쯤인데 네네. 그 코로나 있고서도 좀 힘들었었죠. 힘든 기간이 있겠네요. 네. 뭐 맨 처음에 하시면서 내가 이걸 또 외식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원래 친구하고 제가 아주 제일 절친 친구 있는데 색소폰 하는 친구인데요. 네네. 롯데월드 네. 밴드 색소폰 수석으로 있다가 작년에 이제 정년돼서 이제 은퇴를 이제 했어요. 네네. 같이 했는데 그 친구하고 한 20년 전쯤에 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게 조그만 어떤 네. 음악
클럽을 네, 만들자. 예, 예. 그래서 우리 거기서 음악하고 재밌게 놀자. 네, 네, 이제 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집을 가지고 만들자 그랬구나. 있었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네네. 이제 좀 이전하게 됐습니다. 연수구내에서 이전하면서 어. 이제 공간을 했는데 공간이 상당히 커서 그걸 다 쓸 수는 없고 앞에 이제 자동차 전시장을 쓰고 네. 뒤에를 뭐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우리가 20년 전에 한번 친구가 했던 건데 여기다 그럼 지금 해볼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 공간을 차렸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네네. 인천의 재즈 클럽을 공연장 겸 재즈 클럽 카페 주간에는 카페 저녁에는 재즈 클럽으로 네네네네.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2018년도 7월달에 이제 첫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뻐요. 아 이뻐요. 가시면 너무 이뻐요. 네. 우리 자료 화면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모르고 해서 예, 모르고 예. 해서 좀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냥 저는 음악적인 욕심만 있어서 뭐 영업적인 어. 부분을 잘 이제 못해서 사실 이게 이제 잘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 이제 2년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예. 사실 조금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네네. 코로나가 이제 예, 터져서 예. 2020년 2월달에 그래서 3월달까지 하고 3월달부터는 이제 저녁에 네. 이제 영업을 못 하니까는 어떻게? 고마운 거죠. 저희는 뭐지 울고 싶은데 땀 떨어졌다고 쉬게 만들어 준 거죠. 아우 네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아. 사실 한 2년을 그 코로나 기간 네. 동안에는 이제 저녁에 이제 쉬고 낮에 이제 커피숍으로만 이제 네. 운영을 했었어요. 그 전에 2년 동안에는 이제 18년 7월부터 네. 19년 3월까지는 네. 이제 거의 월요일 빼고 네, 네. 라이브 클럽 운영을 공연을 하시고. 쭉 예, 예. 해왔었어요. 네. 뭐 저는 이제 좀 오래 해야지 된다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죠. 근데 사실 뮤지션들이 이제 와서 너무 좋은데 만들어줘도 고마운데 네. 사장님 3년만 버티시면은 이겨내실 겁니다. 했는데 오셨구나. 2년 만에 예. 제가 먼저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덕에 이제 좀 예. 이제 쉬고 재충전의 기간이 되셨군요. 재충전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예. 이제 경험이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에 거기 7월달에 네. 그러니까 5월달부터 다시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또 다시 새롭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카페 이름을 떼고 네. 카페 커피숍을 떼고 네. 이제 펍으로 네, 네. 펍은 술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간판에다가 술집이라고까지 이제 붙여놨어요. 다 뭐 영어로 쓰니까는 좀 이제 그래서 술집이라는 네. 부분들을 이제 붙이면서 이제 음악 공간으로서는 계속 이제 유지를 해오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같이 이제 경영적으로도 네, 잘 네. 이제 그 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안 되지만은 좀 노력하고 있고 거의 이제 맞춰지고 있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조금 이제 리뉴얼하면서 네. 조금 좀 이제 아름답게 좀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재즈만을 너무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다양한 음악 뭐 포크도 하고 블루스도 있고 또 뭐 클래식도 이제 간혹 해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뭐 가요도 이제 하고 그런 것도 손님들이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재즈 공연은 이제 하면서 이제 손님들이나 고객들이 저절로 한번 이렇게 편하게 이제 스며들도록 네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영 마인드까지 가지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좀 조율이 잘 되면 언제나 우리는 이제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간이 있어서 나는 정말 호기롭게 그런 걸 이제 마련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는데 꼭 힘들어지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좋은 게 있는데 언니가 이렇게 가보면 없고 네. 뭐 이런 게 좀 안타깝기는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쪽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말하자면 활동하고 계시는 고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목요일 저희가 이제 지샵은 목금 토요일 날 네. 라이브 공연을 합니다. 목요일 날은 재즈
보컬 네. 하면서 피어나시는 최영민 선생님이 목요일날 고정으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이제 재즈 밴드가 네, 주로 네. 거의 이제 그 밴드 공연으로 이제 하고 있고 네, 금요일 네, 날은 네. 좀 다양하게 이제 뭐 듀엣이라든가 뭐 포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클래식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뭐 올드팝, 뭐 가요 공연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우리 클럽에 맞는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새로 오픈하셨을 때는 이걸 새로 이제 그 공연까지 같이 하겠다 하셨을 때는 어떤 이렇게 기준이라던가 내가 이런 그러니까 경영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운영에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세워놓고 가시는 게 또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네. 일단은 모든 것들이 이제 아까 경영 네. 이렇게 어떤 그런 이렇게 수지 타산이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돈 이것을 뭐 클럽을 통해서 네. 돈을 뭐 벌겠다라든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계속 이제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찰랑찰랑 같이 이제 네. 들어오고 나오고 이제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어떤 뭐 그냥 해당 일에 욕심 네, 네, 그래서 네, 네. 무조건 그냥 이제 들어붙다 네. 아기라면은 네. 이제는 그래서 월요일 빼고 했던 공연을 이제는 이제 목금토만 네, 네, 그리고 네. 금요일 날도 이제 좀 안 했다가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뮤지션들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계속 오래 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간의 이제 경험을 또 이제 바탕으로 해서 또 경영적인 네, 어떤 네. 그런 마인드를 더 굳게 가지고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게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인천 재즈 협회의 뭐 아지트처럼 지금 사용 그쪽이 쓰이고 있다 그러는데 그걸 다시 리뉴얼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포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실 때는 이게 G샵 하우스가 이제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뭐처럼 만들겠다. 뭐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아까 여기 뭐 인천 재즈 협회 아지트라고라고 하는 건 인천 재즈 협회라고 좀 네. 거기까지는 말씀을 접근 안 하겠는데 있어요. 있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만들어 지는 거고 네네네. 아지트라기보다도 같이 더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고. 교류하고 하는 데면 좋겠고요. 네네. 마침 저희 이제 지하에는 우리 그 한국 그 재즈계의 또 이제 그 레전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그 정정배 교수님이 그 연습실 겸 또 네. 이제 그 레슨도 하고 이제 그 또 그 동네 방네 그 아지트라고 해서 동네방네 이제, 아지트. 그 네네.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멋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같이 어울려져서 그 레슨도 받고 같이 음악을 배우기도 하는 네. 그런 1층과 지하가 같이 돼 있으니까는 네. 뭐 아지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같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하고 네네. 일요일 날은 지금 이제 정식 영업은 안 하는데 네. 이제 그 지역 그 뮤지션이라든가 또 동호회들에게 네. 대관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또 같이 음악도 하는 이제 그런 그 일요일 날은 그렇게 운영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이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어떤 그런 음악 뭐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네도 이렇게 펼쳐져서 저기 뭐 하는 데서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김병수 선생님처럼 몰랐는데 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좋아져서 같이 또 어울려서 아마추어지만은 또 같이 배울 수 있고 아니면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더 좋은 기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동네방네 아지트 같은 경우가 저기 문화재단 쪽에서도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김병훈 선생님 좀 자주 이용 좀 하시나요? 거기서 활동도 좀 뭐 배우셔서 전 연주 같은 것도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좋고는 뭐 근데 선생님은 뭐 원래 또 문학에 또 연극 쪽이시니까 그 저기 간혹 우리가 그 TV나 뭐 이런 데서나 볼 수 있었던 유복성 선생님이 오셔서 그 연주회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가 가깝게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김희동 대표님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곁에서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네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본 일이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저거 했는데 아흔 대신 선생님을 모셔갖고 어떤
그 자리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체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자, 저런 분들 미리미리 모셔갖고선 어떤 자료화 시키는 그 좀 그렇지만 자료화 시키는 어떤 작업도 좀 했었으면 하는데 우리 김희동 대표님 하실 때 그 유복선 선생님이라든가 이 정정배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얘기들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질 수 있는 어떤 공연보다도 토크쇼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G샵 주변이 제 바운다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포스터들이 붙어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유복선 선생님 연주회가 이렇게 있어요. 야, 이날은 내가 와야지. 근데 그 이상하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들 아직도 앞으로 또 시간들이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걸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떠났던 사람이 됐던 그렇죠. 아니면 어떤 동기가 되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판을 깐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판을 나 스스로도 깔 수 있고 남들도 할 판은 수 안 있는데. 깔아주세요. 판을 안 깔아주세요? 멍석을 깔아주시지. 네, 멍석이요. 예, 멍석을 말아놓을 곳도 필요하고 멍석을 깔아주실 분도 필요하고 또 멍석 위에서 잘 놀 사람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또 G샵 하우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희동 대표님이 썸네일에 있는 이 구절을 좋아하셨더라고요. 재즈는 듣고 느끼는 자체가 재즈다라는 요 분기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네. 왜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 저는 이제 뮤지션이 아니라고 이제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난달 7월달에 저희 G샵 하우스에서 술과 음악이라는 렉처 콘서트를 했어요. 네. 맥주, 위스키, 전통주, 와인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재즈 이해하기 해서 그 남해지 박사가 와서 재즈에 대한 어떤 그런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재즈의 어떤 그런 쭉 얘기하면서 꼭 어떤 그런 재즈는 뮤지션만이 하는 것들이 아니고 네네. 모두가 같이 하는 거고 재즈적인 삶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강연 끝나고 나서 강연 안에 듣고 느끼면서 이제 강연 끝나고 나면서 제가 이제 확신을 느꼈어요. 그래서 박사님께 물어봤었죠. 저도 재즈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냐니까는 박사님이더라고. 맞아요. 선생님이 사장님이 바로 재즈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재즈적인 삶. 네, 그러니까 자유로우면서 근데 재즈가 너무 자유로운 것만 아니고 어떤 그런 그 규칙이 있고 또 완전히 너무 그 프리 재즈도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닌다면은 어떤 그런 틀 안에서의 어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음악이 있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그 흡수하는 거고 이제 그런 삶이 어떤 그런 그 재즈적인 삶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들이 했고 이런 것들 같이 함께 느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마침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너무 잘 뽑아주셨고 너무 감동했어요. 막 PD 잘했어요. 여기다 적어놨어요. 네. 재즈를 듣고 느끼는 자체가 곧 재즈다. 너무 멋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일기장에다 적어놓으려고 그래요. 혹시 저기 김명훈 선생님의 언어로 요걸 살짝 바꿔보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센스를 한번 봐야지. 재즈를 듣고 느끼는 자체가 곧 재즈다. G샵에 들어가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홍보까지. 네네. 감사합니다. 와. 저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는데 여태까지 뭐 연주 나는 음악가는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어쨌건 공연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공연도 만들어 보셨는데 연주를 하셨을 때 공연자로서의 어떤 연주를 하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고서 혹시 내가 처음 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누구나 어떤 공연을 하거나 어떤 공연이든 기억에 남는 건 있습니다. 네네. 뭐 기획자보다도 잘 하면은 연주하는 것들이 다 즐거워. 자기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또 우리 민족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우리 민족은
그 듣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특히 요새 중년에 뭐 또 색소폰 열풍 배우는 열풍도 있고 뭐 드럼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맞아요. 또 노래 교실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좀 저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하지 못하니까는 예. 그냥 이제 듣는 쪽으로도 즐기는 쪽으로 아유, 이제 많이 이제 가는데요. 제가 그 공연 기획을 했던 게 97년도 연수 토요문화마당인데 네네. 거기서 그 넓은 그 공원에 그 무대 그랜드 피아노와 이제 밴드 악기 올려놓고 그 광활한 공원에서 좀 공연이 될까 사람들이 이해할까 했는데 그 어느 정도 한 2, 30분 지나니까는 손님들이 관객들이 그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뭐지? 근데 그 곡이 스탠다드 곡도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창작곡 어려운 건 않지만 창작곡이었는데 네네네. 그냥 손님들이 이게 그 무대와 관객석이 이제 하나가 되는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네. 대단하다 이거.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야타 밴드 공연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민건 씨가 그 리더로 있고요. 예. 그리고 뮤지션들 그때 지금 베이스로 잘 나가는 최원혁 씨라든가 드럼은 벤볼이라고 네. 하는 그 카나다 뮤지션인데 아무도 실력이 있는 분인데 음악도 그러니까 꽉 차워서 그 넓은 공원을 꽉 채울 수 있도록 그 음악을 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님들이 관객들이 다 어떤 걸 빨려들게 되는 그래서 그런 이제 무대와 관객이 기획자로서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저도 좋았지만은 네네네. 되게 어떤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재즈적인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네. 그 무주 재즈 페스티벌에서 네네. 맥코이 타이너 트리오의 공연, 네. 네, 그리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이제 이럴 때부터 자본가 팀단 했는데 그 중간에 항상 뭐 다 좋지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네네. 다 좋지만은 그 나윤선 씨가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서 그 정선 아리랑을 불렀어요. 정선아리랑. 근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듣는데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울컥하고 눈물이 그냥 팍 그냥 나는 게 네. 재즈 페스티벌에서 예. 우리 정선 아리랑을 부르는데 와 너무 감동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 뭐 여러 몇 가지 있지만 그게 한 지금 기억이 남는 거는 그런 부분이 좀 남네요. 제가 그 공연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걸 최근에 또 나윤선의 그 아리랑을 저기 어떻게 우연치 않게 TV에서 보면서 그거 들으면서도 그냥 혼자니까 많이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똑같은 느낌이 네, 나서 아주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TV에서도 이렇게 들었는데 네. 라이브 현장에서 현장에서는 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고. 감동이 너무 그러게요. 저는 요 생각을 했거든요. G샵하우스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열었을 때 혹시 그 공연에서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아마 우리 인천 지역 뮤지션들을 주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처음에 이제 했었어요. 네네. 남진호 선생님이 하는 그 솔라 밴드 있었었고요. 또 뭐 김영진 밴드, 뭐 최용민 선생님 항상 하고 또 인천 재즈 올스타 밴드도 있고 그래서 인천 뮤지션들 많이 하고 있고요. 참 잘합니다. 이렇게 거기 많이 좀 와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남고 최근에 우리 지샵에서 했던 공연 중에서는 역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재즈 보컬 말로 밴드 공연 완전히 그 신들린 공연이었어요. 진짜 우리 그 재즈 공연이 느낌이 굿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 어떤 그런 빠져드는 어떤 그런 그 신명과 그것들이 너무 그쵸. 역시 말로 최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즈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음악 형태나 이쪽이라면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 그 자체가 사실은 정말 듣다 보면 무속과 같은 느낌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이렇게 뭔가가 닿는 접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G샵하우스에 대해서 꾸시는 꿈이 혹시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얘가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끝까지 뻗어 오래 살아남는 게 오래 기본적이야. 살아남는 거. 계속 오랫동안 네네네. 살아남아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이제 운영할 수 좀 이렇게 있고. 나이 들어서 못하더라도 또 다른 네. 사람에도 운영해서 계속 오래 살아남는 게 어떤 네. 최고의 어떤 그런 그 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냥 내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서 저는 제 어떤 뭐 삶의 모토랄까요? 네. 삶의 모토가 이제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라는 네, 네, 네. 그 것들을 좀 이제 전에 오래전에 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도 예. 그 타이틀이 그랬었거든요. 예. 딱 가슴이 남아서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는 결국 문화라는 것 같아요. 문화로 같이 이제 섞어져야지 되고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오래 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얹어서 개인적인 바람 같은 거 없으세요? 제가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점수 딸 수 있는 기회. 이게 뭔지를 알아들으면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요렇게 얘기하면요 고마웠던 분들한테 감사 인사하는 거였거든요.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음. 지샵에서 와서 공연해 주시는 모든 뮤지션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특히 뭐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멀리 대한민국에 있는 뭐 남양주, 네. 뭐 우리 특히 유복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서 올라오세요. 3시간 동안 이렇게 토요일 날 막힐 때 그렇게 해서 올라오시고 가시는데 제가 제대로 뭐 이렇게 그만큼의 어떤 그런 보답도 못 해드리는데 하는 거. 하여튼 어떠한 제 지샵이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 유지되는 데는 좀 뮤지션들이 좋아해주고 뮤지션들이 함께 해주는 것들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개인적인 바람까지도 이렇게 네. 우리 김병원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김희동 대표님께 덕담은 아니지만 나는 김희동 대표가 이랬으면 좋겠어 또는 이제 G샵 하우스가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G샵 하우스가 생명력을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 똑같은 바람이고 같은 바람이고 그쵸. 저는 우리 김희동 대표님 곁에 오래 남게 오래 남았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돼도 될 것 같고 네네. 충분히 거기가 어떤 연수구 아닌 인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명소가 재즈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 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방금 저 하늘나라에서 전화 왔어요. 분명히 될 거다. 이러고 감사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파이팅입니다. 아유,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에 힘을 주니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셔야 되고 네. 제가 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인천 튜브 참 많이 애쓰는데 사실은 저희도 부족한 거 되게 많지만 저희도 이제 좋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많이 하고자 하거든요.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네. 카메라를 보시고 이거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구독과 좋아요. 네. 그게 구독과 좋아요? 네. 해달라고. 네. 홍보만. 네. 저도 최근에 이 인천 튜브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서 또 보니까 출연해주신 분들이 진짜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지역에서 소중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개인 얘기 또 공연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있어서 또 우리들도 제일 힘든 것들이 이제 홍보 하는 것들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많이 봐주시고 또 여기서 관심을 주시고 또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은 저도 많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왔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드디어 소기에 목표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방송 진짜 말씀 너무 많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막 PD가 간만에 저한테 칭찬해 주잖아요. 아유. 잘 나간다고. 우리 김병원 선생님 아세요? 맨날 나 구사리 먹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표시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인천문화기행창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나중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